빰빰빰. 어머!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만 방송되는 상클 2교시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보이 이두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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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본방송에서 제가 MG라고 했는데 왜 놀라셨죠? 그 표정 아, 죄송해요. 보다 더 높게 저를 어. 그 나이대를 보시고. 네? 아, 노코멘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M은 다 들어가잖아요. M. G는 아니죠? 근데 두 분 여기 싸우셨어요? 이렇게 뒤로. 이쪽으로 왜 오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희애님이 제가 조금만 더. 할까요? 네네네. 네, 여기 가운데 스크린 보이게. 우리가 사이가 좋은 건가요? 아, 그런가 봅니다. 아, 그 친한데? 그러니까 둘이 원래 또 우리 친해요? 아, 비즈니스적으로. 그 전에 아침엔 시절부터 또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같이 아, 맞아요.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채팅창에 궁금한 점들 올려달라, 많이 들어와 달라 또 부탁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미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자, 체리사랑님. 드디어 상클 2교시 하네요. 2교시 출석합니다. 꿈꾼 엄마님. 네, 그저께 됐는데. 박다현님 2교시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다현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인사도 이제 남겨주시고 네. 우리 드린다고요? 상클이 분들 우리 상클이 분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두성 기자가 그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달라고 한 번만. 아, 맞습니다. 오, 인스타그램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콘텐츠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거, 요 주소거나 아니면 그냥 상암동 클래스 치시면은 저희도 다 팔로잉 돼 있으니까 저희 네. 개인 계정도 좀 구경하시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인스타그램 우리 상클 계정 1000명 돌파한 거 아세요? 어제 대박이죠? 돌파했군요. 998명까지 봤는데. 그러니까요.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2,000명까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네. 예정인가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네. 요즘 MZ 세대들은 취업보다도 재테크랑 부동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절반 이상은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맞아요. 제가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본인 얘기하려고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안 한번 보여드릴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가만히. 자, 어디 4번 카메라 위에 보이십니까?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손희애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또 작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제 자격증이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러네요. 것 딱 써있네. 같습니다. 12월 13일이라고 써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아이를 품고 있는 표정이에요. 뒤에 저 크게 나왔네요. 네, 아이. 자, 요거를 이제 합격한 그 이야기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까지 요거 그렇죠. 사실 요새 많이 따시거든요. 정말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따세요. 그거 한번 들어볼 텐데 네네. 그 전에 이게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 요 책 제가 또 갖고 왔어요. 혼자 요거 가져왔어요. 우리 희애님 방문. 그렇죠. 잘 팔리던데 북토크 행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지금? 맞아요. 북토크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네. 이게 또 저 심지어 우리 상암동 클래스 잘 보고 있다고 진짜? 진짜 말씀 주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동받아가지고. 북토크를 갔더니? 네. 어머. 그러니까 저희의 북토크를 했는데 네. 오신 분 중에 희애님 프로그램 잘 보고 있어요. 상암동 클래스, 머니 클래스 진짜 너무 유용하다고. 아. 진짜 정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유튜브 댓글 참여해주신 네. 분 중에 제 사비로 이 책을 3권을 사서 너무- 이따가 끝에 3분 선정해서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 감동. 기준은 뭔가요? 그냥 활발하게 좋은 질문 해주시고 전 이미 마음속에 한 분 있어요. 벌써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박다현님. 와. 이미 내심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 그분 한 분 두 자리밖에 안 남은 두 자리 남았는데. 남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거 드려서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 이 책 굉장히 지금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퇴사할 때쯤 되면 이거 볼 텐데 아직 아니라서 보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책도 이거 따신 것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이 이건희님, 체리사랑님 다 와 축하드려요. 그리고 박다현님 와 축하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다현님 일단 한 분 선정되셨습니다. 자 도성 기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요? 제가 공부를 별로 안 공부 좋아해가지고. 자체를 생각 안 했다. 공부 오래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쵸, 생각 못 힘들어요. 해봤습니다.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희애님 일단은 뭐 라디오 방송도 지금 나오고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또 뭐 그 경제 방송에서 맞아요. 진행자도 하고 네. 계신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왜
따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제가 원래 금융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저라고 막 응애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지식을 이렇게 갖고 태어나진 그렇죠.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일상적인 금융 외에도 좀 부동산에 대한 콘텐츠도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그래서 또 노후 대비 겸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합격하기까지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이렇게 대박.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번 시험을 쳤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학 전공이었어서 이것쯤은 껌이겠지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신감을. 그렇죠. 네, 법학 전공이라면 쉽게 따지 않겠는가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서 딱 갔죠. 갔는데 자신감으로.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또 아는 게 없으니까. 어머, 이게 법학 뭐 전공 상관없이 또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 일단 떨어졌고요. 허망하게 공부를 네. 안 하고 가서. 그리고 2차에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네, 1차는 무난하게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0.8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0.8점 차이면 한 몇 큰 거예요? 문제나? 한 문제가 2.5점이거든요. 어머, 한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평균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0.8점이 부족해서 너무 아쉽다. 야, 그럼 진짜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에는 2차만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2차만 시험을 쳐서 이 합격증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작년에 붙으면 한 번 2차에서 떨어져도 그 다음에 맞아요. 까지 볼 수 한 있군요. 회까지 유효합니다. 한 회까지. 야, 맞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많이들 치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 되려면 아까 법학 얘기했는데 좀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맞아요. 되는지 좀 선생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1차랑 2차가 나눠져 있다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1차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민법 이렇게 두 과목을 공부합니다. 법. 그리고 2차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법이 따로 있어요. 부동산 공법, 그리고 중개사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우리가 공시한다, 뭐 공시 자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공시법, 그리고 세법 이렇게 네 과목을 2차에서 치게 됩니다. 다 법이구나. 맞아요. 거의 다 법이에요. 듣기만 해도 근데 힘들어. 이게 공부에만 전념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다 하면서 그쵸. 그때 방송 방송 출연하고 출연하고. 맞아요, 유튜브도 맞아요. 운영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합격한 게 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비결이랄 것은 사실 따로 없고 이제 틈새 시간 진짜 활용을 많이 했고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들었죠? 들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보통 현강이라고 하죠. 네네네. 현장 강의를 들을 수는 없었고 그쵸.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뭐 그 노래가 좀 많이 유명한 그 공무원 시험 합격은 어디 노란 그거? 책 거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환급반이 따로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불합격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환급을 받지는 못했고 다행히 인강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재테크 환급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거기서는 본인 재테크에 실패했네. 불합격해서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책 구매 비용 비용을 한번 더 따져 주세요. 일단은 제가 환급을 원래는 저는 한 번에 당연히 붙을 줄 알고 네. 환급이 되는 그걸 했거든요. 네. 네,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 풀 강의가? 맞습니다. 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게다가 제가 또 불합격의 전적이 있잖아요. 법이다 보니까 계속 개정이 돼서 불합격하면 바뀌는구나. 책을 또 사야 됩니다. Oh no. 그래서 책을 제가 2번이나 샀잖아요. 2번 떨어졌으니까. Oh no. 그래서 책 다시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얼마나요, 지금? 책이 사실은 뭐 다 사진 않았고요. 세법이 특히나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세법 책을 2번 다 새로 샀었고 뭐 계속 사다 보면 한 권당 요즘 다 책이 비싸요. 2, 3만 원씩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뉴스에서 뭐 국회에서 무슨 세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뭐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하면 살 생각이 드는구나.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수험 기간에 떨어진 게 아닌데도 한 해 동안의 법이 또 막 한두 번씩 더 개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로 거기에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제가 2차 시험 쳤을 때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쳤을 때는 갑자기 시험 한 달 전에 세법이 또 개정됐어요. 그래서 외웠던 거를 다시 외워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럼 문제도 그때 막 출제 위원들이 막 바꾸겠다. 그러겠네. Oh no. 그렇군요. 네. 그 네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아까 그 다현님께서 네네. 그 2차 보고 마지막에 보셨을 때는 네. 2차 시험만 봤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를 합격한 사람은 2차만 무조건 봐야 되는 건지 아, 아니면은
1차부터 다시 보고 싶으면 오. 1차부터 봐야 되는 건지. 다시 보고 싶은 사람도 있나요? 아, 네. 1차를 완벽을 기하려 온 사람이. 일단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가 그래요? 불가능한가 했을 때. 왜냐면 합산이니까 1차가 더 자신 있으면. 합산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붙으면 그냥 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다시 치는 사람은 존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너무 자신 있으면 다시 칠 수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100점을 받고 싶으면 할 수도 있겠네요. 내 인생에 5점을 남길 수 없다. 맞다. 그러면 다시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럼 1차 합격하고 2차가 떨어지면 다시 2차만 시험 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 그게 한 해만 더 연장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2022년도에 붙었어요. 그럼 이게 2023년도까지만 1차 합격한 게 유효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이런저런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오. 이게 공부를 뭘 하려든 네. 아니, 템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제가 아이템. 물론입니다. 뭐 교재를 하나 샀는데 노트랑 펜을 이렇게 샀는데 요즘에는 수업 시간에 노트랑 펜을 안 쓴다고 안 씁니다. 어. 누가 핸드 노트 쓴다 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태블릿 PC를. 네, 되게 옛날 사람 된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도움이 됐던 아이템이라든지 뭐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저는 태블릿 PC를 굉장히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프린트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법이 워낙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만약에 현장 강의를 들었다면 프린트물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 저같이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은 일일이 인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프린트기 없는 사람은 또 뭐 PC방이나 뭐 혹은 프린트 그쵸. 하는 곳에 가서 인쇄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저도 일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막 다 들고 들고 다닐 다니기가. 수가 없어요. 근데 태블릿 PC는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은 거기 안에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풀었던 거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가 가능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시험 공부하면서 태블릿 PC를 굉장히 유용하게. 그러면 썼습니다. PDF 파일 같은 걸 해서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터치펜으로 할 수 맞아요. 있게 맞아요. 그럼 또 어플을 또 써야 되네요. 필기 맞습니다. 어플을. 예, 근데 그런 건 다 무료니까 그래요? 네,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저는 사실 인쇄를 하는 게 편해서. 저도 사실 약간 이게 이 태블릿으로 보면은 네. 지금 태블릿 들고 있지만 눈이 약간 내용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MG 뭐지? 맞죠? 캘린더 핸드폰 캘린더 쓰세요? 다이어리 쓰세요? 저는 근데 캘린더는 핸드폰. 캘린더는 저도 그래요? 핸드폰. 저는 이거 쓰는데. 다이어리? 네, 아, 저는 그래요? 이걸로 못해요. 전 둘 다 써요. 둘 다. 아 맞아, 둘 다 쓴다고. 둘 다 그래요? 써요. 네, 전 둘 다 써요. 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휴대폰은 편의성이 있고 또 종이로 쓰는 거는 내 생각 같은 걸 정리하기에는 또 그게 더 적합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일정 해놓으면 다 꼬여요. 아 스마트폰으로 네, 하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러니까 좀 작아서 그리고 그죠? 맞아, 그런 공간이 단점도 작아서. 있죠. 맞아요. 그 박호재님이 시험을 총 몇 시간 치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하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험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차랑 2차랑 같이 봤을 때 시험이 4시 20분에 끝납니다. 언제 근데 시작해서요? 9시 반인가? 하루 그때 종일 시작했던 하네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냥 우리 수능 치는 그러네요. 것처럼. 수능 그러네. 시간이랑. 그래- 제2외국어 안 보는 네. 시간. 그래서 2차랑 다 보시는 분들은 점심 도시락을 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1, 2차를? 맞아요. 오. 그래서 동차 합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쵸, 네, 동차 합격. 네네네, 그렇습니다. 윤세호님이 인터넷 강의 비용도 궁금하시다고. 아까 환급반 기준으로 10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100만 원 네네네네. 초반이라고 그 노란색 다시 한번. 책 그 업체 기준으로. 대부분 비슷하겠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온라인 카페 같은 데서 공유되는 어떤 준비의 정석이라 하면 네. 일단 그런 인터넷 강의를 대형 네.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듣는 그게 제일 정석인가요? 네, 제일 좋은데요. 아. 사실은 저도 이제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좀 범했던 게 법이라서 법 조항을 막 외우고 기본에 엄청 충실했어요. 마치 이 학문을 내가 마스터하려는 듯이. 오. 근데 갑자기 깨달았죠. 이거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었지, 그 공부였지. 그렇다면 문제풀이로 가야겠다라는 거를 조금 뒤늦게 공부를 오랜만에 학위를 하다 보니까. 받으려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걸 좀 뒤늦게 깨달아서 혹시 공부하고 계신 김인만 분들 부동산 계시다면. 연구 수장님의 경제 오르려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 조항을 똑같이 알고 있어도 이것만 달달 외우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문제로 녹아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한 5월쯤 되면 다들 문제풀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거나 공부하신다면 너무 기본서만 오래 붙잡고 있는 건 비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실전 팁이네요. 아내랑님이 네네. 처음 준비를 시작할 때 책 어떤 거 참고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저처럼 혼자 하시는 건 정말 저 비추천이에요. 그래서 네. 인터넷 강의 같은 데에서 그 책이
그 하나의 환급방 같은 걸 결제하시면 책도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재구매를 하지 않으시려면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희애님은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이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많아요. 기초부터 다지고 내가 투자할 맞아. 때 뭐 다 알고 시작하려고 이걸 따겠다. 실제로 많아요. 도움이 그런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처음에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거기서 공인중개사 관심 있다는 분들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처럼 뭐 예를 들어 노후 대비 뭐 혹은 금융 크리에이터 이런 게 관심 없어도 정말 재테크를 위해서 딸려는 분들 많은데요. 아하. 저는 좀 조심스럽게 비추천 드리고 왜요? 싶어요. 왜요? 오. 왜냐하면 분명히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생업이 다들 있으시다 보니 일을 하면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은 정말 아무리 빨리 따셔도 뭐 1년은 꼬박 걸릴 수 있고요. 뭐 길게는 2년까지도 많이들 걸리십니다. 그런데 그거의 그 효율에 비해서 부동산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또 실전은 또 그렇습니다. 다르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법을 바탕으로 한다면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정말 실전 투자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은 되나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정말 실전에 오히려 투자 뭘 해야 도움이 되는 돼요? 거라 저는 오히려 임장 많이 다니시는 거. 가보는 거, 직접 실제 가보는 현장에. 네. 그리고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커뮤니티 형성해가지고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커뮤니티 하나 만드셔서 실전을 이제 실정 현장에 가보시는 거. 가보고. 그게 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 요즘 전셋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제 이제 지인들 이제 막 결혼하고 이런 친구들이 임장을 진짜 많이 다녀요. 근데 그런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끼리 하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대요. 있어요. 어. 그래서 비슷한 예를 들어 뭐 저는 상가 관심 있습니다. 뭐 저는 주택 관심 있습니다. 하시는 관심사가 비슷하신 분들끼리 커뮤니티 많이 맞아. 형성해서 다니시더라고요. 오, 해서 뭐 맛집이나 카페를 하나 껴서 이렇게 어. 인장 갔다가 이렇게 뭐 차 한잔 하고 같이 맛있는 거 오고. 먹고. 맞아요. 공부도 하고 친목 동무도 한다 하고요.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여행 가듯이 그쵸.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당장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나 이게 좀 도움이 되는 비율로 본다면 효율이 떨어지기 떨어진다. 때문에 차라리 임장 더 많이 다니시는 게 훨씬 크게 도움된다라고 얘기할 수 현장을 있을 것 보고 같아요. 직접.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희애님은 그 흔히 말하는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오. 네, 대신에 이게 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제가 저한테 맡기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걸 수수료 받고 그걸 못해요? 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개업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이 개업에 대해서. 아, 사업자 네, 등록을. 그렇죠. 그래서 전 등록을 안 한 상태니까 이게 당장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평생 유효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서 제가 명함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기 약간 상가에 하나 차리시는 거 아니야? 노후에 모르는 거니까요. 공인중개사 손희애. 네, 그럼 제가 거기 적는 거죠. 상암동 클래스 출연. 그러게. 그쵸, 그쵸. 그런 거 가끔 부동산 가면 그 뉴스 인터뷰하신 거 맞아요, 이런 거 사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보세요. 나중에 저도 집 보러 다닐 때 네. 자문을 좀 좋습니다. 구해봐야겠어요. 자,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뭐 그 소화할 질문 있으시면 그 1차 합격을 1, 2차 동시 응시면 1차 합격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합격 날은 동일해요. 근데 그때 보는 건데 만약에 정말 불행하게 1차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2차는 2차부터 붙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Oh no. 네. 일단 1차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이시고 난 시간이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1차에 집중. 현명하게 1차 한 해 보시고 2차 한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동차를 도전해가지고 1차도 애매, 2차도 애매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간만 날리는 셈이 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험생이라는 걸 2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압박이 힘들죠. 느끼니까 힘들죠. 빨리 그렇죠. 털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힘들어요. 그건 전략적으로 자기 사정에 따라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차를 처음에 많이 도전하십니다만 아. 한 7월쯤 되면은 1차만 하겠다. 1차에 집중해야겠다. 네네. 하시는 분들 희애님 말 들을 걸 네.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고.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애님 책을 제 프라이빗 머니 사비로 구매를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뽑았어요. 어허. 일단 박다현님 오늘 처음 이 교시 네. 들어와주신 분 댓글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내랑님 아까 주부신데 주부는 퇴직이 없지만 맞아. 부업 같은 걸 준비하는데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아내랑님까지 선정했고요. 나머지 한 분은 호빵맨 78님. 오. 호빵맨 호빵맨 78님이 아까 상암도 그냥 잘 보고 있어라고 본방송 때부터 쭉 올려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고 계신데 호빵맨 78님까지 박다현님, 아내랑님, 호빵맨 78님까지 이 세 분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제 이메일 주소 남겼거든요. 가왕@jtbc.co.kr로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지 아이디요? 않으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조만간 또 그땐 제가 한번 이벤트를 어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네, 뭐 회사 이메일이고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GAWANG 가왕이에요? jtbc.co.kr로 아이디가 과왕. 가왕이에요, 가왕. 가왕입니다. 제가 노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아이디를 소절만 저희 가왕으로 나중에 한번 했습니다. 기대해도 되나요? 네, 나중에 한 소절만 1000회 때 제가 불러주세요. 한번 1000회요? 천해요? 200회 특집으로 하시죠. 200회 로 200회?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200회. 네. 오늘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님과 본인의 진짜 이 절절한 그 실패기부터 합격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거 공인중개사 사실 한번 따볼까? 뭐 이렇게 약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맞아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약간 진짜 경험자만 해줄 수 있는 꿀팁들이랑 어허. 그 전략을 좀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로 함께하는 상클 2교시까지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월수금 네, 본방송 마치고 바로 이 상클 2교시가 시작돼요. 오늘 박다현님처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바뀐 것도 말해달라고 아까 하신 분 있어요. 맞아요, 오프닝 좀 맞아요. 바꿔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저희가 바꿔보려고 하니까요. 본방송 뭐 이렇게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도 상클하세요.